안녕하세요. 직접 소개하는 남자 직소남입니다. 제가 사실 신차보다는 중고차나 좀 예전 모델들을 요즘 시점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재평가하고 그 차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당한지 뭐 단점은 뭔지 이런 걸 좀 분석하고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 뭔가 해드릴 수 없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다가 이런 걸 한번 그 옛날 차나 중고차 같은 거를 찾아서 좀 분석해드리고 한번 봐드리고 뭐 단점이 무엇이는지 확인하는 그런 걸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차는 무엇이냐? 바로 벤츠 E-클래스 W211 모델입니다. 요즘 그 차가 클래식카 코리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클래식카 코리아도 그렇고 어 벤츠를 올드 벤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수입차를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차량이에요. 근데 그 차량들을 보면서 그 차가 왜 좋은지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엔카에 지금 올라와 있는 매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보면서, 좋은 매물 있으면은 제 컨텐츠를 보면서, 제 영상을 보면서 구매하실 수도 있겠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엔카에서 W11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조사는 벤츠겠죠, 벤츠. 수입차로 들어가서 벤츠. 여기 있습니다. 벤츠 모델 E-클래스. 지금 현재 나오는 모델이 W213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W211로 갈 겁니다. 지금 211, 210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 모델들의 차이점은 다 이제 E-클래스는 하나씩 올라가요. 210부터. 그 전까지는 123, 124였는데 95년도에 나온 벤츠가 210이 되었고요. 210은 그 동그라미 막루 램프, 여기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210은 그냥 보여드릴게요. 동그라미 막루 램프였어요. 요 모델 기억하시나요? 요 모델? 근데 이 벤츠가 후속이 나오면서 211로 변했거든요. 211 요겁니다. 오늘 볼 모델은 이게 바로 211입니다. 살짝 좀 클래식한 맛도 있고, 그리고 조금 오래된 느낌도 있지만 막상 실제로 보면은 좀 되게 분위기 있는 벤츠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델이에요. 물론 이 의견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개인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의견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만요. 보자마자 되게 오래된 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적당히 오래되고 적당히 클래식하고 좀 그런 옛날 벤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의 벤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212가 아니라 211을 제가 보냐면은 211까지가 전륜이 이제 WC1이라고 고급 차에만 쓰이는 그런 형식의 서스펜션을 썼어요. 근데 212가 되면서 WC1이 빠지고 전륜 맥퍼슨 스트러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맥퍼슨 스트러스 어디 들어가냐? 거의 모든 요즘 나오는 차에 많이 들어가요. 벤츠는 다시 213이 나오면서 맥퍼슨 스트러스를 버리고 WC1으로 갔는데, 뭐 제네시스 G80 대표적인 모델이죠. 이 맥퍼슨 스트러스를 쓰고 있습니다. 맥퍼슨 스트러시 막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원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확실히 이제 WC1에 비하면은 싼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장점과 단점이 어느 정도 갈리긴 합니다. 물론 그것도 튜닝으로서 잡아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그런 소소한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벤츠가 212에서는 맥퍼슨을 썼다가 다시 213으로 넘어가면서 WC1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제가 차량을 보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구매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식과 키로수가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키로수를 먼저 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엄청 크리티컬한 리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진이나 파워트레인에 결함이 있으면은 그 연식은 걸러두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차값만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이 차는 실질적으로 차 가격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800, 870, 950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실제 팔았던 차 가격은 9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하던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이런 차를 타는데 크리티컬한 이슈가 한 번 터지게 되면은 이 중고차를 샀던 가격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찾아보고 피할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피하라고 합니다. 특히 이 W211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냥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엔진을 봐야 됩니다. 엔진을 왜 봐야 되냐? 지금 엔진을 보다 보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6기통이잖아요. 이게 전기형 그 350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M272 엔진이 들어왔는데 초기형이 밸런스 샤프트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밸런스 샤프트를 잡는데 엔진을 다 덜어내야 되거든요. 그거 한 번 잡는데 한 25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키로수만은 350 밸런스 샤프트 개선이 안 된 걸 사와 버리면은 그걸 잡기 위해서 차값의 반 넘는 돈이 엔진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전기형이라든지 아니면 밸런스 샤프트가 개선되지 않은 형은 좀 피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거는 체크를 하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엔카로 다시, 전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 엔카를 보는 법부터 제가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카로 들어가면 자, 여기 정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사진 우대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우대 등록 필요 없습니다. 일반 등록이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봐야 되는 차예요. 일반 등록. 20개씩 보게 되죠. 다 필요 없습니다. 50개씩 보십시오. 50개씩. 그리고 등록일,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낮은 주행거리는, 최근 연식순이 있죠. 저는 여기서 낮은 주행거리순을 볼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필터링 하기 위해서는 이 차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최근 연식순으로 했을 때 아까 전에 저는 지금 밸런스 샤프트 개선형을 찾는다고 했죠. 밸런스 샤프트는 350 기준 200K는 아닌데 350 기준으로는 2006년도부터 밸런스 샤프트 후기형부터 밸런스 샤프트가 개선한 게 들어왔고 280 기준은 2007년도 중기형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확실히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엔진 그 차대 넘버를 쳐서 들어가면은 이게 안 뜨는 것도 이게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사이트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꼭 참조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쨌든 낮은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낮은 가격. 우리 낮은 주행 거리 순으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350이 한 대 있네요. 07년 5월식이죠. 07년 5월식이면 이 차는 밸런스 샤프트가 100% 개선이 된 형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W12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성 직수차도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한성에서 공식 수입한 차량도 있는 반면에 외국에서 바로 직접 떠온 차량도 있어요. 그것들은 바로 그런 차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옵션을 풀옵션으로도 넣을 수 있었고 옵션을 깡통으로도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차들은 직접 가서 보셔야 합니다. 보시고 옵션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구매하셔야 후회하지 않아요. 한성차들은 풀옵션까지는 아닌데 거의 한 90% 정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350 기준으로 보자면 뭐 에어서스라든지 아니면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게 전부 다 한성 정식 수입차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우선 가솔린이고 서울이고 성능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가격은 1,050만 원으로 뜨고 있습니다. 차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가 없네? 내려서 보면은 자 보시죠. 저 외판 하나 있네요. 외판 하나 있으면 이 정도는 뭐 3박자 사람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3박자는 저는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요. 괜찮습니다. 3박자 실질적으로 차를 모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와, 6만 1000km면은 가격이 상당히 괜찮네요. 하지만 아쉬운 게 사진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 점검기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번호도 259. 음, 보험 이력. 보험 이력은 좀 있는데, 크리티컬하게 비용이 큰 건 없어요. 이 정도면은 무사고차라고 보셔도 괜찮을 만큼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차가 실차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주변에 중고차 딜러가 있다거나 하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엔카에서 보이는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에요. 특히 강남구 쪽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사실 W1 같은 고급 세단이 오래된 올드 고급 세단이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차들이 차를 급하게 팔거나 혹은 뭐 주인이 어디로 떠나거나 하면서 급하게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끔씩 합리적인 가격에 굉장히 괜찮은 매물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차들을 구매하면 땡큐겠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진 없는데 아마 딜러분께서 사진을 나중에 올리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1,050만 원이면은 시세보다 우선 쌉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매물 한번 볼까요? 돌아가서, 자, 이건 240이네요. 280이 있습니다. 280. 05년식 12월이면은 아마 밸런스 샤프트가 개선이 안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에어서스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280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하지만 여기서 밸런스 샤프트를 이렇게 갈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키로수가 너무 짧아서 아직 당장 그 주기까지 다가오진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차 자체는 키로수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사진으로만 봐도 나쁘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아, 벤츠 W1 보면 여기 찐득찐득한 거 있죠. 이거는 전부 다 그냥 퐁퐁 같은 솔로, 칫솔로 해서 살살 긁으면 다 떨어집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모델 한번 볼까요? 240인데 240도 6기통이거든요. 근데 이건 키로수도 좀 많고, 그 대신 가격이 굉장히 싸네요. 600만 원. 240인데 사람들이 240 하면은 좀 더 4기통으로 아는 경우도 있는데, 240은 되게 낮은 배기량이 6기통이라서 엔진 소리가 4기통 소리가 아니에요. 6기통 소리, 확실히 6기통 소리. 그래서 배기량이 낮아서 세금을 좀 줄이고 싶은데 6기통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이 240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차 상태도 깔끔하네요. 보시죠. 6기통이죠? 이게 보면은 다른 320이랑 이 엔진 커버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엔카 진단은 말씀드리는데 좀 믿어도 돼요. 거의 안 틀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엔카 진단은. 엔카 진단은 제가 봤을 때는 믿을 만한 것 같아요. 자, 280도 있죠. 280. 280은 350에 비해서 에어 서스펜션이 빠진 사양인데, 우선 엘레강스는 기본적으로 저는 비추천이에요. 왜냐면 엘레강스와 아방가르드가 옵션 차이가 꽤 심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엘레강스는 비추천이긴 한데, 그래도 이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나름 뜨지 않죠. 엘레강스가 아방가르드에 비해서 좀 통풍 시트도 없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시면은 저는 타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키로수가 짧으니까. 이 차도 가격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자, 200K. 200K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은 얘가 외관상으로 우선 그렇게 막 위쪽 모델하고 차이를 발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배기량이 1800cc밖에 안 돼요. 세금적으로 엄청나게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장애인 우대 이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200K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특히 차값도 싸고, 차값은 사실 200K나 350, 6기통이나 4기통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연비적으로는 얘가 한 2km 정도 더 나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km 정도 분명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지금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350이나 위쪽 모델하고. 지금 사진상으로 봐도 거의 차이 없어 보이죠? 자, 아이고야, 왜 이렇게 느리니? 그냥 닫겠습니다. 네, 깔끔한 것 같아요. 실내 컬러도 이게 원래 되게 특이한 200K가 원래 실내 우드 그레인이 이 색깔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색깔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350이 저 색깔을 쓰거든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 벤츠 W11은 흰색을 만나기 굉장히 힘든데 흰색이 직수차 아니고서는 아닌 그러니까 뭐 되게 이상한 색깔들 있잖아요. 나 되게 좀 유니크한 색깔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금색이라든지 뭐 푸른 빛깔 계열이라든지 그런 색깔을 제외하고는 흰색이 가장 보기 힘든 W1 중에 한 211 중에 한 대긴 해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 흰색하고 검은색들이. 은색이 사실 벤츠의 메인 컬러이긴 한데 은색이 그래서 제일 많이 팔려서 은색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긴 해요. 은색도 있긴 한데 은색 가격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낮긴 합니다. 하지만 뭐 문제는 없죠. 200K 특히 이제 벤츠 저배기랑 컴프레셔 엔진을 볼 때 가장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컴프레셔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차는 8만 1000km 뛰었잖아요. 8만 1000km. 여기 보시면 8만 1000km 뛰었어요. 8만 1000km 정도면은 컴프레셔 오일을 갈 때가 됐는데 그 당시 벤츠 W111 200K 같은 경우에는 벤츠 오일이 무교환이었어요. 정책이. 그래서 오일을 안 간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버홀 하는 비용은 한 3, 40만 원 정도 드는데 비용이 굉장히 저걸 안 갈고 차 컨디션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200K를 사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갈아 주셔야 됩니다. 오일은 그 컴프레셔 오일은 반드시 갈아 주셔야 되고 뭐 그거 빼면은 사실 200K는 그렇게 큰 고질병이 있는 엔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200K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특이한 색상의 벤츠들. 요런 거. 요게 직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한성에서는 이런 금색을 잘 가져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거기 선택하면은 또 있었기도 하겠지만 보통 그 당시에 그때 이런 외제차를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셔서 거의 대부분이 은색이었고 각 좀 검은색은 벤츠 S 클래스를 많이 탔고요. 그리고 이런 흰색은 좀 되게 젊은 세대가 만약 E 클래스를 뽑게 되면 그런 모델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950만 원짜리도 있네요. 요거 좀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아까 200K 보여드렸던 거는 조금 가격이 센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요거는 쌉니다. 그리고 외관상에서 차이점이 없댔죠. 보면은 다 350으로 바꿔놨어요. 생기게도 이거. 다 350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죠. 그냥 일반 선루프예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들어가는 모델이 있는데 아방가르드 라인업 있잖아요. 350 아방가르드, 280 아방가르드, 280 SP에도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안 들어갔어요. 그 아방가르드 모델이나 AMG 모델들 요런 모델만 들어가고 보통 다 이런 일반 선루프가 있었습니다. 그냥 신기하지 않나요? 03년도에 나왔던 모델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었다는 게 요즘도 뭐 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 메리트 있는 매물들이 있을까요? 730만 원짜리가 있네요. 280 아방가르드. 차량 나름 깔끔합니다. 이게 벤츠 E클래스 W11을 사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격을 어느 정도에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어, 아, W12를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가격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가격대는 1000만 원 선. 두 번째 가격대는 한 500만 원 선.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 선으로 가격을 사게 되면은 사람들이 1000만 원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와 마지노선 단위가 이제 1, 10,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되면 단위가 하나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그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000만 원과 11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1100만 원에 훨씬 좋은 차가 많이 몰려 있어요. 1100만 원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인이 1000만 원 생각하고 있다면은 눈 한번 딱 감고 100만 원만 더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11을 살 때는 100만 원을 더 쓰면은 두 배 넘는 만족도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게 100만 원이 말이 100만 원이지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하는 김에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안 돼 있네요. 이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는 전용 휠이었는데 이 휠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도 찾으려고 하면 거의 매물이었고 찾는다 하더라도 매물 가격이 80만 원, 90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의 휠이에요. 이거 미수선이나 뭐 사고 나서 이거 새 짝으로 하나 살려고 하면 거의 200만 원 돈 가까이 하는 굉장히 고가의 휠입니다. 저걸 좀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걸 수도 있어요. 이 휠 자체가 350은 없고 280 SP 모델에서만 딱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잘 어울리니까 350 전부 너무 잘 어울리니까 350을 타시는 분들도 전부 다 이 휠을 갖다 꼈어요. 그래서 이 휠 자체가 이제 전국적인 품귀 현상이고 이 근데 웃기게도 이 W11 말고는 또 얘 말고는 또 안 어울립니다. 이 휠이 얘만 어울려요. 얘만. 그래서 완전 특화된 휠이라고 보시면 되고 280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보자. 이 사진을 보시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S와 그 변속 모드가 좀 달라요. 변속 모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만 좀 가늠하시고 차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도 괜찮네요. 가격도 좀 괜찮고 사고 이력도 많이 없고 큰 사고 많이 없고 보험 이력도 처음 150만 원짜리인데 150만 원짜리는 아니구나. 590만 원짜리가 있네요.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근데 사실 벤츠는 범퍼랑 뭐 3박자만 해도 590, 500, 600 그냥 깨지는 차라 가지고 이거는 보험 수가입니다. 보험에서 그렇게 깨진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고칠 땐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서 저게 그렇게 크게 민감해야 될지 저거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에요. 06년도 12월식이면은 이게 W11350이잖아요. 밸런스 샤프트가 개선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메리트는 흰색이고, 근데 분명히 이 차는 직수차일 거예요. 직수차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직수차도 모두 다 같은 직수차는 아니고요. 그 직수차 중에도 연료 필터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좀 나뉘는 차들이 있거든요. 연료 필터 직수차 중에도 그 엔진 휘발유 펌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뒷좌석에 있는데 엔진에게 휘발유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펌프거든요. 근데 그 펌프가 뒤쪽에 아예 그냥 용접이 돼 있어서 못 수리를 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W1 모델들이 직수차 중에 있어요. 직수는 왜냐면 되게 다양한 곳에서 땡겨왔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그게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가 어떤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지금 한번 볼 만한 가치는 있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요. 이게 그 10만 7천 킬로 뛴 차인데 750면 메리트 있습니다. 물론 이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되는데 애매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직수차 이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성에서 들어왔던 차들은
이게 350이 엘레강스가 없고 아방가르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우드 그레인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이 컬러가 되게 다 짙은 색상이었습니다. 짙은 색상. 그래도 베이지 컬러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메리트가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차는 검은색이라고, 차는 실내는 검은색을 좀 타는 입장이라서 제가 딱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베이지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W1을 사는 데는 전혀 절대 실망하시지, 이렇게 보시면은 W11은 아마 절대 사실 때 실패하시진 않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왜 그 가격, 왜 이 키로수 관리 상태 이런 거 안 보고 키로수를 보냐? 연식 순이 아니라 키로수를 보냐고. 가격 순이 아니고 키로수를 보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는 되게 많았는데 그 이유는 차라는 게 어쨌든 타고 가면 키로수가 늘잖아요. 앉아 있는데 키로수가 늘진 않아요. 근데 타고 가면은 계속 만지고 터치하고 하다 보니까 외관은 그렇다 치는데 내장이 엄청나게 많이 이게 손을 탑니다. 손을 타면은 결국 얘가 수명이 계속 깎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중고차를 사더라도 새 차 같은 마음으로 사고 새 차 같은 느낌으로 타고 싶어서 키로수가 짧은 차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사야지 차를 샀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중고차 사는 이유가 뭐예요? 싸잖아요. 싼 이유. 근데 싼데 그 싼 마일로 탄다는 느낌하고, 와,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을 줬지만 정말 괜찮다라는 느낌으로 차를 사는 거하고, 이게 차를 그 추후에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키로수가 짧은 차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추천해요. 이번 첫 번째 영상은 W11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뭐 시간을 두면서 가끔 찍을게요. 이 11이었는데 다른 모델을 또 어떤 모델을 가져올지 고민을 좀 혼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1은 우선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뭐 벤츠 다양한 모델이라든지 뭐 까브리올레라든지 스포츠카도 달아볼 테니까 우선은 첫 번째 모델 W211 지금까지 리뷰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